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홍태훈입니다. 오늘 아침은 미세먼지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개도 제법 짙은데요.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있고 또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까지 뒤엉켜서요. 대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북서풍이 불면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자,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10도고요. 오늘 낮 기온 17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강원도의 도시군단위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향후 20년간 시군별 인구를 전망한 것인데요. 강원도 인구 전망 좀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토종달의 재배 소식 준비했고요. 또 영월군에 직접 기획한 신재생 에너지 활용 전기 카트 체험장 오픈 소식했다는 소식도 알아보도록 하죠. 10월 28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원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지역 상권이 또다시 침체 위기에 몰렸습니다. 지난 26일부터 계속 확진 판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보건소는 최초 감염 경로를 서둘러서 파악 중이라면서 이 방역과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횡성의 이모빌리티 사업인 초소형 전기 화물차 출고 기념식이 내일 개최됩니다. 업체는 이날 기념식 이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유럽의 3개국에 3,022대, 또 베트남의 6대가 전기차가 수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기관 단체 판매 확정된 물량은 700여 대로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출고가 이뤄진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발표된 소부장 강소기업 100의 2차 선정 결과에 따르면 원주의 형토 기업인 주식회사 플로닉스가 최종 46개사에 포함되었습니다. 16.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강원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유일하게 100대 기업에 오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가 올해부터 자치 예산을 세워서 소부장 기업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의 도시군단위 장래 인구 추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시군별 인구 변동 요인 추이를 반영해서요. 향후 20년간의 시군별 인구를 전망한 것인데요. 이제 강원도 장래 인구 전망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통계분석팀의 박건우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강원도 시군 단위로 장래 인구 추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만 먼저 좀 개요부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강원도 시군 단위 장래 인구 추계는 통계청의 국가 승인 통계로서 2017년 제1회 추계 결과를 공표하였고 올해 제2회 추계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추계 모형 및 프로그램은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공표한 강원도 시군 단위 장래 인구 추계의 강원도 결과값은 통계청에서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 인구 추계 시도편의 강원도 결과값과 일치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조사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강원도 시군 단위 장래 인구 추계는 미래의 인구 변화를 전망하는 통계로서요. 강원도 및 시군의 중장기 경제 사회 발전 계획 수립, 학술 연구, 경영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고요. 장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인구수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큰 흐름에서 어떤 그 인구 변동 추이는 우리가 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조사 내용의 세부적인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 조사 결과
인구 증가가 전망되는 시간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시군은 6개 시군인데요. 예. 예,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양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원주,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이 강원 서남부 중심으로 지금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로군요. 네네. 자, 그런데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원주가 인구 증가세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은 뭐 다 누구나 예측하는 겁니다만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이 횡성도 인구가 가장 큰 폭으로 또 증가한다고 했어요. 특히 이제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또 분석 이유가 궁금하군요. 일단 횡성군 같은 경우는 그 가장 큰 폭으로 인구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네.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그 횡성군의 인구 유입 증가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 인구의 약 17.9%인 한 7,700여 명이 2037년까지 횡성군으로 순유입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2017년 기준 인구가 4만 3천여 명인데 여기 뭐 네. 7,700여 명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20년 뒤에는 횡성 인구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수치상으로는 예.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네. 정확하게 일치하기는 힘들다라고 합니다만은 큰 예. 틀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맞습니다. 이 시군별의 인구 변동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군별 인구 변동 요인에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출생, 사망, 전입, 전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출생과 사망은 자연 증감 요인, 전입, 전출은 사회적 인구 변동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것이 지역별로 여러 가지 뭐 기업의 또 이제 유치라든지 또 전입과 전출 어느 지역이 더 많은지 또 사회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만은 이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변동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인구는 2022년 151만 1천 명으로 가장 적었다가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여 2034년 152만 3천 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에 2037년 152만 1천 명이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지금보다는 10,000명 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정도면 좀 현상 유지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변동폭이 큰 변동폭은 크지는 없겠군요. 않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전망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 단순한 그 절대 수치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 인구의 어떤 그 연령대 또 어떤 그 연령대가 다수를 차지하겠느냐 이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연령대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고령화 네. 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령 인구의 중감치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네, 장래 인구 추계 결과 65세 이상 인구인 강원도 고령 인구는 2017년 26만 8천 명에서 2037년 57만 6천 명으로 약 30만 8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고요. 또한 강원도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7.6%에서 2037년 37.9%로 2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네. 이 전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고령 인구는 2017년 706만 6천 명에서 2037년 1613만 9천 명으로 약 907만 3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13.8%에서 2037년 31.4%로 17.6%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 고령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군요. 일단 2017년에는 고령화 비율이 네. 17.6%였는데 2037년에는 37.9%, 뭐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네. 3명 중 1명 이상이
이 고령화 인구다라고 이제 봐도 되겠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방안들, 대책들 정말 고민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좀 위상이 있다는 것도 정책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번 강원도 시군 단위 장래 인구 추계 결과 6개 시군은 인구 증가, 12개 시군은 인구 감소로 전망이 되었는데요. 장래 인구 추계는 미래 인구를 전망한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실제 인구수와 반드시 일치하진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또 정책에 또 활용될 수 있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네네. 좀 어떻게 좀 활용 가능할까요? 네, 주민 소득 지원 및 재정 정책 등 이제 강원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 시 수요 예측, 학술 연구, 경영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통계는 통계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또 활용해서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사업 계획을 짜는 어떤 그 기본 바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향후 좀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 정책기획관실 통계분석팀의 박건우 주무관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의 농특산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단 복숭아, 고구마 등인데요. 이 달에도 좀 원주에서 상당수가 또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토종달의 30%, 3분의 1 정도를 생산하는 주산지라고 하는데 현재 90여 개 농가가 원주 토종달의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토종다래를 재배하는 치악산 다래 지역 특화 단지가요.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우수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원주 토종다래가 최고 품질 농산물의 우수상에 선정되었군요. 네, 다래는 키위와 맛이 비슷한 토종 과일인데요. 비타민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알레르기를 억제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체 토종다래의 30%를 생산하는 주산지인데요. 원주 토종다래를 재배하는 치악산 다래 지역 특화단지가 농촌진흥청이 주최하는 2020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농산물 심사에서는 전국의 농산물 생산단지 가운데 성과가 높은 15곳이 응모했는데요. 그중 9개 단지에 대한 발표 평가를 거쳐서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원주 토종다래가 우수상을 받은 데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복숭아나 사과 등 다른 곳보다 현저히 작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맛과 생산 가치가 평가돼 우수상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 토종다래는 지난 2008년부터 재배를 시작해서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확대했는데요. 현재 원주시의 재배 면적은 약 22헥타르에 달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김수재 농업연구사에게 듣겠습니다. 2007년에 농업인들 소수가 모여서 다래라는 작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연구회가 결성이 됐고요. 2008년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래를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치악산을 중심으로 특성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하에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저희가 한 14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특화 단지를 이제 조성하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게 원주에 이런 다래라는 작목을 이렇게 특성화시키고 특화 단지를 조성한 것은 원주 치악산을 중심으로 기후 환경적으로 다래라는 작목이 굉장히 자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맛있고 품질이 좋은 다래가 생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농업 소득으로서 이 다래도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계기가 된 거고요. 또 전국에서도 달해라는 작물을 가지고 유일하게 이런 경연에 나갈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또 자부심과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내년도 영농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고 타 지역에서도 원주 달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육 문의라든가 그다음에 자료, 현장 견학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 원주 토종달에 10년 넘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까 제가 이제 모두 이야기했듯이 원주적인 농특산품, 이 복숭아나 고구마는 이제 쉽게 떠올립니다만 토종달에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많은 홍보와 또 지원이 필요한 것 같네요. 네, 현재 원주시에만 90여 개 농가가 원주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원주 토종다래를 판매하는 대표 사이트나 장터는 마련되지 않아 새벽 시장이나 경매 시장에서 다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농가가 개별적으로 토종다래를 판매하거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원주 토종다래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원주시에서 토종다래를 연구하고 재배했지만 물류 서비스나 판로 개척 등 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현재 원주를 중심으로 재배되는 토종다래는 다른 지역에서도 재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과수 화상병으로 피해를 본 충주시 같은 경우도 과수 농가에 당장 다래 재배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래 재배를 고려하고 있는 충주시나 장수군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 규모가 큰 편인데요. 원주 토종다래를 특산품으로 알리고 생산 규모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지자체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치악산 토종다래 영농조합법인 김운용 이사에게 듣겠습니다. 소득도 이제 올해 키로에 이게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다 보니까 고소득 작물에 들어가요. 농업 쪽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목이죠, 이게. 지금 명품화 단지로다가 우리가 수상을 했지만 문제는 이게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류 시스템이 지금 전무한 상태예요. 10여 년 넘게 농업기술원에서 품종 개발도 해서 보급도 하고 10여 년 넘게 했는데 이 기반 시설이 작다 보니까 또 대규모로 투자하는 시도에 또 밀리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에게 홍보가 좀 더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진짜 많은 물량을 보내려면 영월농업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서 생산된 다래가 다른 지역 다래가 돼버리는 이런 현상이 초래되니까 원주도 이 물류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팔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특산물이나 농산물이나 뭔가가 굳혀져야 되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후속 지원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확고하게 원주 다래가 제일이다. 이렇게 만들 자신이 있거든요, 농가는. 근데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건데 원주시는 또 토종다래를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요. 신품종 개발 또 보급에도 힘쓰고 있죠. 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토종다래 신품종인 청연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개발한 신품종 보급을 위해서 최근 통상실시권 계약도 체결했는데요.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이란 품종을 개발한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생산,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자업을 등록한 5곳의 농가에서 3년간의 신품종인 청연을 생산하고 원주시에만 보급할 예정인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토종다래를 특산품으로 육성하고 다래 신품종인 청연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 여건상 다래 품질이나 맛은 강원도가 가장 적합한 재배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또 과수 농가가 쉽게 도전하기도 쉬운 품종이 다래라고 합니다. 치악산 다래 지역 특화단지는 다래를 재배하는 면적이 꾸준히 확대돼서 원주 토종다래의 이미지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원주시 농산물 사이트에 토종다래를 등록해서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요.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카트 체험장을 오픈했습니다. 오늘 그 전기 카트 체험장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한반도 권역협동조합의 이홍기 조합장 연결하겠습니다. 조합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은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그 한반도 권역협동조합 이 단체 명이 좀 굉장히 특이한데요. 어떤 네. 조합입니까? 그 한반도 지형이 있으니까 한반도 사계리가 운영하는 이제 그 조합을 만들었는데요. 예. 그 한반도 지형이 있으니까 한반도 번역 조합이라고 영농조합이라고 있죠. 네. 그럼 주로 어떤 활동들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그 전기 카트, 네. 전기 카트를 이제 그 운행을 하는 걸 이제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예. 이제 시작을 한 겁니까? 이 조합의 예. 어떤 활동으로서? 예. 25일 날 이제 개장을 했고요. 예. 네, 일주일 동안 지역 주민들 이제 방문객들 무료로 체험을 한번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25일 개장을 이제 했고요. 네, 네. 이제 그 전기카트 체험장 이제 개장을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된 겁니까? 예, 환경을 이제 훼손하지 않고 그 나무 숲 속으로 이제 그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체험장 주변으로 산책로도 만들어 놔가지고 연인들이 오셔가지고 놀기 좋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전기를 설치해가지고 카트에 이제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하면서 이제 나온 나무로 20m 높이의 솥대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자, 이 체험장을 근데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시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떻게 네. 이 사업이 시작되고 또 진행된 겁니까? 예,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네. 예, 주민들하고 이제 추진위를 구성해 가지고 견학과 교육을 통해서 회의를 여러 번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만들게 되었어요. 네. 예. 이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죠? 예, 구간 길이는 한 320m고 이용 인원은 1회에 7명까지 체험할 수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320m요? 예, 예, 예. 이 정도면은 뭐, 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봐야 근데 될까요? 예. 그러면 이용 시간은 이제 20분이니까 네. 그럼 계속 이제 그 구간을 도는 거죠. 아, 그래요. 20분 예. 동안. 그럼 몇 예, 바퀴 예. 정도 이제 보통 이렇게 돌 수 있습니까? 20분이면 한 18바퀴, 17바퀴. 속도 이제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예. 한 10바퀴 정도 되고, 오래 좀 잘 타는 사람은 오래 되고. 이 예. 체험료가 이제 그 15,000원인데, 예. 그 영어 국민과 단체 20명 이상의 경우는 12,000원을 이제 정해 놓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뭐 예. 가격대가 아주 싼 건 아니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또 320m 같은 구간에 이렇게 계속 돈다는 건데 예. 이게 뭐 어떤 그 메리트가 있을까요? 이게 충분히 뭐 즐길 수 있는 겁니까? 예, 그 숲속으로 이제 낙엽성 나무, 소나무, 네. 그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숲속으로 다니니까 자연기가 있죠. 그래 지금 전국에 카트장이 많이 있는데 숲속에 만들어 놓은 거는 저희 이제 그 한반도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숲속을 이렇게 통과하는 거로군요. 네, 네. 시원하겠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조만간 또 겨울이 되고 하니까 예. 올 겨울쯤에 약간 준비하시고 내년 봄을 준비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준비한 게니까 개장은 했지만 이제 예. 그 개장하고 나니까 이제 주일날 좀 사람들이 많이 체험하러 많이 오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지금 많은 분들 방문하셨어요. 정말 어떤 예. 시원함 또 이렇게 카트 체험 이게 또 매니아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지금 많은 분들 방문하실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단추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정리하고요. 지금 예, 한반도 면에 전기 카트 체험장 검색하면 다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예, 자세한 내용 여기서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반도 권익협동조합의 이홍기 조합장이었고요. 자, 10월 28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희 또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후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